예,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두 번째 국정감사 날입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오늘 감사의 중요성과 그 의미에 대해서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4월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발생한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겠다는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직후 우리 어업, 수산업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던 사실을 기억합니다. 원전 사고가 발생했던 것만으로도 소비가 위축되고 국민 불안이 증폭됐던 당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국정감사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기 이전에 실시하는 마지막 국정감사입니다. 이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도록 노력해 주셔야겠습니다. 우리 어촌과 바다도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어민들의 삶은 어느 때보다 어렵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3고 경제 상황은 민생 피해에 직결되고 특히 이상기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현 상황이 지속되면 풍부한 해양 자원을 가지고도 어촌 소멸을 바라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촌 인구 고령화, 세계적 기후 위기 등의 위기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어촌과 번영하는 해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정책의 제도를 마련해 이를 충분히 뒷받침해야 할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환경과 탄소 중립을 위한 에너지원 확보 노력도 필요합니다. 올해 9월 우리나라 무역 수지는 IMF 이후 처음으로 6개월 연속 적자 기록을 세웠습니다. 원유, 가스, 석탄 수입액이 지난해 9월에 비해 81.2%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92.8%에 달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전체 발전량 대비 7.4%에 불과합니다. 그 중에서도 해양에너지는 1.1%만을 공급하고 있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유리한 환경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면이 바다인 영국의 경우 해양에너지를 비롯한 친환경 재생에너지 비율이 43.2%에 달합니다. 또한 유럽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약 22%에 해당하며 2030년을 목표로 45%까지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은 2050년이면 해양에너지를 활용한 전력 생산량이 전체 유럽 전력의 10%인 100기가와트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 정책을 확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재생에너지 목표 비율을 30.2%에서 21.5%로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후위기 차원을 넘어 다가오는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양에너지 생산 및 보급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국정감사는 어업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 여러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해양수산부는 여러 위기에 놓인 어촌 현실에 대한 경각심을 견지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